학원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김재성 씨. 근데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 공부했던 거 보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또 네, 연습하시는 거예요? 안 보면 잊어버리니까요. 3년 전 퇴직 후 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의 야심찬 노후 계획은 빚더미로 돌아왔습니다. 대출이라는 걸 또 받게 되고요. 대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대출도 이자도 요즘 많이 세지고요. 여러모로 좀 이중걸 좀 겪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좀 부담이 돼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해서 좀 계약을 다 끝났거든요. 집을 팔아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한 푼벌이가 아쉬운 상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좋았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돈을 벌러 가는 대신 자격증 학원을 등록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수료증 나왔습니다. 오늘 오, 애쓰신 드디어 주시는 거예요? 예. 수료증. 아주 아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토배, 필름, 그리고 타일, 그리고 방수 4가지 일단 배우고 나면요. 현장에 나가서 좀 직접 몸을 뛰면서 경험해보고요. 최종 목표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창업을 해서 안정적인 좀 이게 직업을 갖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는 올해 남은 기간도 기술을 숙련시키는 데 쓸 계획입니다. 노후 자금이 아닌 노후 기술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예. 면도 중요하지만 예. 요거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면이 예. 요면 잘 예. 해야 돼요. 은퇴 없이 일하는 노후. 그것이 최선의 노후 계획이라고 재성 씨는 말했습니다. 뭐 몇십 년 전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걸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노후 준비의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60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 따로 새로 다시 재취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은퇴를 하고 나서도 완전히 은퇴를 못하고 여기서 한 10년 정도는 조금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를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는 상상 그 이상. 우병문 씨는 60세의 나이에 무려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조경기능사하고 산림기능사, 지게차, 굴착기 그렇게 따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경비 업무라든가 숲사랑 지도부나 이런 거는 이제 수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땄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목 120종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봐봐요. 공부했는 거, 노력했는 게 보이죠. 하도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 또 첨부되는 거 이래 붙여가지고 이걸 내와야 되니까는. 공부를 안 하시다가 이거 하시려니까 좀 힘드시죠? 그렇죠. 내가 이 분야를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했으면 몰라도 이거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죠? 거기도 나이도 60 넘어가지고 생소한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게 자격증 하는 게 국가고시인데, 그죠? 거의 밤잠을 안 자고 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시간을 적어놨잖아요. 날짜하고 이렇게, 그죠? 이거는 4시네. 새벽 4시까지 하고. 한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낸 지난 30년.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엔 그는 아직 젊었습니다. 경기도 하향되고 그때 인원도 다 줄고 거기에 이제 저가 이제 정년 60일이다 보니까는 정년대보고 그래 막상 이제 섬유회 쪽에 이제 손을 띄고 나오니까는 막상 그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뭔가 밤잠을 못 자고 진짜 앞으로 막막한 게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후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나는 이거 평생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다. 내가 뭐 그만둔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도 하다 보니까는 그 노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봐다. 자격증 7개가 있어도 나이 앞에서 좌절하길 수차례. 그는 7개월 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혹시 이제 불날 소지가 있는지 그런 데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뭐 밧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또 이야기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하지만 이 뿌듯함도 한 달 뒤에는 끝이 납니다. 그는 지금 8개월짜리 초단기 한시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안. 60년생 그의 다음 직장은 또 어디가 될까요?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8개월 하고 이제 또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밑에도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도 눌리고 아니기도 참 힘든 세대에 어떻게 보면 살아온 그게 과정이 이제. 퇴직은 있지만 은퇴는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역할을, 노동을 계속 해내고 싶어하는 이들 60년대생은 신노년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60세를 노인으로 65세를 노인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마 좀 더 뒤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럼 핵심은 뒤로 간다는 건 그때 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한 60에서부터 한 70 혹은 75세까지 10년이나 15년 동안에 새로운 인생기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노년 세대들은, 거기에 속한 세대들은 그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 자신의 자부심과 정체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인생기를 어떻게 정립하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60년대생들이 쌓아온 역량을 잘 활용해야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 인구 공백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초고령 사회까지는 앞으로 3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지금의 60년대생 앞에 놓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걷게 될 겁니다.